얼굴의 일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덜덜 떨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이나 발에 갑자기 쥐가 난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과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 11가지와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쉬운지,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과 음식까지 마그네슘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다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 곳곳에 존재하지만 피 속에는 1%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피 검사만으로는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11가지 증상 중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있는 경우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의사도 자기 몸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방치한다면 현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증상 때문에 마그네슘을 보충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의 섭취의 효과는 아주 빠르다고 하니 언제 증상이 없어지나 하고 너무 오래도 끌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마그네슘 부족 신호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눈 밑 떨림과 얼굴의 일부 경련. 신경 쓰지 않으면 괜찮은데 한번 신경 쓰면 엄청 거슬리죠? 이 증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칼슘은 많아지게 되는데 칼슘은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거든요. 이로 인해 근육세포가 과하게 흥분하게 되고 과하게 수축되면서 안면의 떨림, 즉 작은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두 번째, 손과 발이 저리는 현상.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저림이 생겼다면 당연하다고 느낄 텐데 이건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마그네슘은 몸의 신경 자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감각이 없어지거나 얼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마그네슘을 빠르게 보충해보세요. 세 번째, 내장 경련. 겉에서 경련이 일어나면 티가 나니까 알아차리기도 쉬운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경련은 원인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명치 쪽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랫배가 왜 그런지 모르게 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은 내부에 경련이 생겨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도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해주면 경련을 완화하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자연이 주는 신경안전제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마그네슘 결핍증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요즘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마그네슘을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근육통. 큰 흐름에서는 비슷한데 마그네슘 부족으로 칼슘이 많아지면 근육세포가 과하게 수축되고 이게 지속되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들어 올리는 건데 항상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항상 긴장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피곤하잖아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칼슘 수치가 낮아져 균형을 이루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근육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어깨나 목이 뭉치는 분들 또는 손발에 쥐가 나는 분들은 효과 빠른 마그네슘을 바로 섭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바라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을 빨리 만들게 닥달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를 굴릴 때 이 세로토닌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세로토닌을 합성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모자란다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정신적인 피로감을 빠르게 느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를 더해주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겁니다. 비타민 B들도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다만 이 비타민은 수용성이라 매일매일 음식이든 영양제든 먹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쉽게 설명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6번째, 기억력의 악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고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개선되면 좋고 아니면 다른 원인이겠거니 하고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7번째, 기분 변화와 우울감. 평소보다 기분의 기복이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세로토닌과 가바를 만드는데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마그네슘이 사용된다. 기억나시죠? 이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끼게 되거나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게 돼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이런 기분이 갑자기 든다면 얼른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8번째, 두통.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과다해지고 이게 세포를 과하게 흥분시켜서 경련이 생겼었죠. 칼슘은 세포 외에 신경도 흥분시키는데 이때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어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은 보통 일시적이고 마그네슘이 보충되면 금방 해결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로와 함께 두통이 찾아온다면 마그네슘 한번 드셔보세요. 9번째, 불면증.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숨 자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숨 자는 것도 생각이 많아서 어려워요. 이런 현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 잠에 빠져들기 힘들다고 해요. 천연 안정제인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피곤해도 불면증이 있어 쉽게 잠에 들 수 없었던 분들은 마그네슘을 한번 섭취해보세요. 10번째, 메스꺼움, 구토.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껍거나 그게 구토로 이어지는 경우 마그네슘이 부족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마그네슘도 보충해보세요. 11번째, 부정맥.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부정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보다는 맥박이 빠르거나 또는 느리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부정맥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마그네슘을 섭취해보고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가능한 빠르게 주치의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마그네슘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쉬운 사람들 3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령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가 어렵고 흡수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잦은 분들입니다. 고령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화가 잘 안 되어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음식 섭취량을 높여서 충분한 양을 보충하려 한다면 배가 터져버리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또다시 세로토닌을 합성한다고 했었죠?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놈도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마그네슘 부족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그네슘을 얼마나 섭취해야 좋을까요? 마그네슘의 상한 섭취량은 보충제로서 하루 350mg이에요. 보충제를 이 이상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350mg을 꼭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데 먹어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음식으로만 마그네슘을 보충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서 하루 350mg 아래로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마그네슘을 매일 체크하면서 먹겠습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350mg을 섭취하되 묽은변이나 설사를 한다면 섭취량을 줄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마그네슘을 많이 채울 수 있을까요?
자연식품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푼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과일에도 꽤 많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 10가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조무화과. 건조무화과 100g 속에는 68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상한 섭취량 350mg을 기준으로 19.4%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건조과일류는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화과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무화과 생과는 100g당 17mg의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이는 상한 섭취량의 4.9%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8월에서 11월이 제철인 무화과는 저장성과 유통성이 낮은 편이라 제철에 맞게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추야자. 대추야자에는 엄청난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100g 속에 무려 54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상한 섭취량의 15.4%에 해당되는 양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과일인데 아랍인들이 즐겨 먹는다고 해요. 세 번째, 건포도. 건포도도 건조 무화과처럼 농축 효과 때문에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보이는데요. 100g 속에는 마그네슘 30mg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상한 섭취량의 8.6%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건포도를 100g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아보카도.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으로 가득 찬 과일. 아보카도 말고는 없을걸요? 아보카도 100g 속에는 29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상한 섭취량의 8.3%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해요. 예전에 직접 과카몰리를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는데 풍미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패션후르츠. 아보카도와 마찬가지로 100g의 패션후르츠 속에는 29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음료로 보통 접했었는데 개구리 알 같은 느낌이 있는 과일입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터에게 각광받는 바나나는 100g 속에 27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는 상한 섭취량의 7.7%에 해당되는 양이며 칼륨도 정말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일곱 번째, 구아바. 저는 아직 구아바를 맛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구아바를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찾다 없어서 씨앗을 수입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맛은 단맛이 적고 향긋한 풋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맛과는 좀 안 맞겠네요. 구아바 100g 속에는 22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상한 섭취량의 6.3%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여덟 번째, 라즈베리. 냉동 라즈베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져 각광받는 과일이에요. 라즈베리도 구아바처럼 22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아홉 번째, 파파야. 파파야 100g 속에는 21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상한 섭취량의 6%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파파야는 약간 채소에 가까운 과일이라고 하는데 맛은 그닥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분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라고 해요. 열 번째, 블랙베리. 슈퍼푸드. 블랙베리도 항산화 효과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블랙베리 100g 속에는 20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상한 섭취량의 5.7%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과일의 마그네슘 함량을 준비했는데 나머지는 화면을 참고하세요.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이 준비해봤어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도 중요하지만 칼슘과의 밸런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상 11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과일에 대한 정보를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프루티프루츠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